안녕 얘들아, 수환TV의 수환쌤이야.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9월 평가원 4점짜리 공략 준비해봤다. 자,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 11번 문제 볼게. 다항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시킨대. 모든 실수에 의한 등식이다 보니까 이건 항등식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어차피 모든 값이 근이잖아. 얘 ft 모르는데 어떻게 적분해? 그래서 우리는 어때?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적분, 아래끝 위끝이 같으면 적분 구간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항상 0이겠지. 그래, 그럼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같을 거야. 그래, 어차피 저 정적분은 제로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면 f1일 때 함수값은 4a 플러스 2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뭐. 자, 그래서 선생님 이래도 돼? 어차피 항등식이라며 왼쪽의 그래프와 오른쪽의 그래프는 같겠다. 그래서 양변을 미분해보자.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우변 미분한다. 6x제곱 플러스 4 지우고, 자 2ax 플러스 fx로 나오겠다. 지워지지. 그러면 x로 나누기만 하면, 단 x로 나누면 문자가 0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문자를 함부로 나눌 때는 0이 안 된다는 단서가 필요한 건 알고 있지. 그럼 도함수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이걸 매개로 해서 fx를 생각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 3x제곱 적분해서 2ax 적분상수 c. 적분상수 c는 뭘로 찾을 수 있어? 1일 때 함수값 알고 있잖아. 그래서 1일 때 얘한테 1에 대입해봐. 1일 때 함수값끼리 서로 일치하는 적분상수 c 값을 찾으면 되겠지. 위와 같이 정리가 되겠다. 그러면 fx 함수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1이라는 걸 알 거야. a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설명 하나가 더 있지. 뭐야? 1일 때 함수값은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거와 같다라는 조건. 자,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어. 그래, 그럼 0부터 1까지 정적분 구해볼게.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그 다음에 2a-1x 제로부터 1까지 한번 대입해보죠. 1만 넣으면 되지. 1 더하기 a 그 다음에 2a-1. 자, 그것이 누구의 함수값과 같다고? 여기 있는 f1의 함수값과 같지 뭐. 그러면 4a 플러스 2일 거야. 정리. 그러면 3a 4a는 2 플러스 2지?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덩달아서 누구도 알 수 있니? fx도 뭔지 알 수 있잖아. 그러면 fx 함수는, 자 지금 여기 이 식에다가 대입하는 중이야. 3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5 나오지.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니? a일 때 값 방금 구했잖아. 마이너스 2. 자, f3의 값은 여기다 3 대입하면 27 빼기 12 빼기 5. 그러다 보니까 10 나오네. 10 둘이 더하면 8. 정답은 4번. 12번 문제 보도록 하자.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A의 각이 60도이며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있대.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위에 있는 점 D에 대하여. 자, 점 누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그러면 BC 위에, 호 위에 있는 점 D에 대하여 사인 BCD의 각을 알려줬어. 와, 이쪽 거 알려줬네. 그럼 이제는 아는 거야 얘는. 그럼 미리 써놓고 시작하자. 사인 세라는 2분의 7분의구나. 7분의 2루트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너희들이 제일 생각을 해주는 게 뭐니?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도형 말만 나왔다 하면 왜 저번에 정보를 통해 가지고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에 지름배가 마주보는 변의 길인 거. 그러니까 사인 값에 비례한다는 것이 사인 법칙이잖아. 그럼 먼저 빨리 반지름 주어졌으니까 지름이 얼마라는 것도 알아. 4루트 7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 이걸 알고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데? 와, 사인 60도가 얼만데? 2분의 루트 3인 거 알잖아. 방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마주보는 대변은 지름배라고. 그럼 지름 여기 있네. 자, 빨리 얼른 몇 루트 7? 4루트 7 곱해버려. 그럼 이거 정리하면 2가 되겠지. 그러면 자 2루트 73 21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사인 세타도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어? 아까 선생님이 무슨 배라고? 지름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얘 사인 값이 이거니까 얼른 아까 방금 썼던 빨리 얼른 지름배 해버려. 그럼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알잖아. 7분의 2루트 7 곱하기 4루트 7. 그러면 루트 7, 7 이렇게 지워지네. 그럼 이쪽 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것도 알아. 8이라는 것도 알지. 그럼 벌써 이미 BD의 길이는 구했네. 얼마라고? 8이라고. CD의 길이를 구하래. 관계식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아쉽다. 만약에 이쪽 값까지 B값까지 알려줬었으면 그냥 X값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는 어때? 사인 법칙을 쓸 수 없잖아. 어느 한쪽도 아는 방법 아는 게 없는데. 그럼 이제 마무리를 뭐로 짓자? 코사인 법칙으로 짓자. 자, 정리한다. 그러면 88이 64. 자, 이쪽 삼각형으로 코사인 법칙 쓰는 중이야. 그럼 2루트 21이니 21 곱하기 4가 얼마냐? 자, 얘 제곱. 그러면 84인가?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그러면 두 변. 자, 4루트 21 x. 자,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 나왔어? 사인 알려줬잖아. 근데 우리는 코사인 법칙 쓰려는 게 목적 아니야? 그럼 빨리 얘 코사인 값을 아는 게 중요하겠네. 그러면 사인 값이 7분의 2 루트 7이니까 조금 나눠서 사인 세타 대신에 루트 7분의 2로 바꿀게. 루트 7분의 2. 이게 사인 세타지.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봐. 그럼 7 빼기 3이니까 얼마라는 것도 알아? 루트 3이라는 것도 알잖아. 그럼 요거 정리만 하면 되겠다. 루트 7분의 얼마? 내가 x를 왜 지었나 모르겠다. x 루트 7분의 루트 3. 그럼 루트 7 루트 7 약분 3. 그럼 64 84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2x.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몇 차 방정식법 풀면 되니? 2차 방정식이지 뭐. 그럼 플러스 20 남아 안 남아? 그럼 무슨 분해? 인수분. 그러면 x의 값은 뭐 또는 2 또는 10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길이가 짧은 변의 길이인 거 알잖아. 그러면 8보다 큰 값이 나올 수 없지. x는 얼마다? 2더라. 그래서 정답은 10. 답은 2번. 자,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D의 값의 합은? 하고 물었어. 자, 가조건 볼게. 어이구,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한대.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문제에서는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SN이 마이너스 100보다 항상 커야 된다는 얘기지. 혹시 이제 등차 수열은 2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으면 2차 함수 중에서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등차 수열의 합이지. 그래, 아무리 값이 낮아지더라도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겠니? 위로 볼록이어야 되겠어. 만약 위로 볼록이어봐. 함수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도 나오겠다. 그러니 이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러니 아래로 볼록이다 보니까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계속 문제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 그럼 공차가 양수인데 문제에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야. 그럼 문제에서 힌트 하나 더 줬지 뭐. 자, 이거 지우고 쌤이 좀 더 크게 그릴게. 자, 원점 지나는 거야. 공차가 양수이다 보니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하면서 계속 값은 커질 거야. 그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이 AN과 AN 플러스 3인데 물론 항상 얘네 둘은 값이 다를 수밖에 없어. 왜? 누가 더 크겠어? AN 플러스 3이 크겠지. 그러면 서로 다른 값이면서 크기는 같을 방법이 있다면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거 아니야? 즉 뭐야? AM의 값에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왜? 음의 값이고 왜 서로 같을 방법이 부호 반대로서 같을 방법밖에 없잖아. A 플러스 3이라는 거지. 그러면 위식을 정리하면 자, AM 더하기 AM 플러스 3은 제로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럼 우리 지금 합에 대한 얘기인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쌤 이래도 돼? 자, 중앙성질 생각해봐. 하나 올리고 하나 줄여도 마찬가지 중앙은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나 어차피 서로 합이 0인 거는 동일하겠지. 얘가 공차 한 번 더 할 때 공차 한 번 뺐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자, 그럼 합은 0이 일정인데 내가 지금 SN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하는데 적어도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SN 그래프로 얘기했는데 이 정보를 쓰기 위해서 그럼 너희들이 M 플러스 1이란 거 1항부터 AN 플러스 2까지 더한 거에서 1항부터 AN까지 뺀 것이 합을 이용하려고. 즉 SM 플러스 2에 SM을 뺀 것이 결국 이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이라는 거고 SM 플러스 2와 SM은 서로 함수값이 어떻다라는 거니? 같다란 얘기야. 그럼 선생님 그래프를 활용한다면 얘가 M일 때 얘는 M 플러스 2라는 거지. 2차 함수는 축대칭이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괜찮고 아니면 중앙성질을 이용해서 얘 중점과 양 끝의 중점도 같을 테니까 이 둘의 합이나 이 둘의 합이 같을 텐데 얘가 0이니까 얘 둘의 합이 이쪽 교점의 위치와 같지 않겠어? 2M 플러스 2라는 거지. 그러면 SM식을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겠는데 그러면 SM은 자 공차의 반이지.
자, 원점 지나니까 인수 n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n-2n 플러스 2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미 식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지 뭐. 자, 단 이걸 만족하는 m은 반드시 무슨 수여야 된다? 자연수여야 된다. 정보 안 쓴 거 한번 하나씩 체크 한번 해보자. 뭐 안 썼어? 나 조건도 안 썼어.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되는데 최소가 얼마일 때니? 꼭지점이잖아. 그럼 이들의 중점이 얼마일 때야? 정의역이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2분의 d에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나와줄 거야. 근데 이 녀석이 얼마보다?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공차 양수인 거 알아. 자, 아래로 블록인 걸 통해서 m 자연수인 거 알아. 이쪽 모두 다 양수거든. 그러면 쌤이 일단 식 정리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자고. 그럼 부동호 방향 바뀌겠네. 몇 백보다 작아야 된다. 20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또 하나 조건 있지 않았어? 뭐였어? 자, 1일 때 함수값. 첫째 항까지 합이 S1이 마이너스 45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1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45 나와야 되니까 빨리 여기에다가 또 1 대입해. 그러면 2분의 d에 자, 2n 플러스 2에서 1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나오겠다. 이것이 얼마니? 마이너스 45도라. 그러면 d 2n 플러스 1은 90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자, 문제에서 얘 자연수, 왜 색깔 안 나올까? 얘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인데 우리 지금 약수가, 그러니까 90의 약수 중에서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 2n 플러스 1 보면 2로 나누어서 몫이 m이고 나머지가 1이니까 홀수만이 가능하지 않겠어? 그럼 약수로서 가능한 게 뭐 있는데? 홀수만 약수인 거지. 왜? 여기 90 보면 3약수 2개와 그 다음에 2 하나, 5 하나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래, 그럼 얘 홀수인 거 그냥 1부터 넣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1 대입하면 얘가 3이니까 d는 30이지 뭐. 자, 하지만 이 부등식도 만족해야 돼. 그러면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200이다 보니까 자, 수놓고 한번 대입해봐. 200 1 넣을 줄 알지? 그러면 4 50보다 작으면 괜찮은데 괜찮네. d가 30이니까 m에다가 2 한번 넣어보자. 당연히 약수 5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그러면 5일 때는 5일은 5, 5, 8이 40이니까 그때 d는 18 나올 거야. 자, 요거 아님. 자, 그러면 여기 m에다가 2 넣으면 자, 여기 m에다가 빨리 2 넣어봐. 2 넣으면 얼마냐? 3이냐? 9, 200. 다행이다. 20 넘어. 그러니 18도 되는 거지. 요거 아니라고 했어. 자, m이 3인 경우도 해보자. 근데 이게 어떻게, 야, 90의 약수의 7이 어딨냐? 따질 필요도 없지 뭐. m이 4인 경우는 되네. 9다 보니까 디즈니 랜드는 10이지. 재밌지? 미안해. 원래 인생이 이런 거야. 25다 보니까 자, 200. 그러면 얘가 아쉽게도 8인가? 8보다 작아야 되는데 아휴, 되는 거 뒤에도 분명히 있어. 지금 홀수 나오는 거 뭐 15도 있겠지만 이미 이제 dd가 얘 범위를 만족하지 못하네. 그럼 되는 거는 30이랑 d가 18인 경우. 자, 요거 아니라고 했어. 자, 모든 자연수의 합은 48이더라. 14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0, f'2가 0인 자, 3차함수 fx가 있대. 자, 3차함수 fx 뭐라고? 최고차한 개수 1이라고. 그러면 미분하면 일단 3x 제곱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 좀 그림 그려놓고 시작하자. 도함수 그릴게. 일단 최고차한 개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도함수가 2차 함수. 그리고 문제에서 0과 2에서 모두 0이래. 그럼 0과 2에서 뭘 갖는다는 것도 아니야. 그 값을 갖는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 뭐. 자, 풀. 자, 그런데 너희들 이거 보면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되는 건 gx 함수야. 정의역 범위에 따라 다르지. 얘는 단지 y축으로 0일 때 함수값만큼 내려주네. 그럼 당연히 어딜 지나겠어? 얘는 원점을 지나게 되겠지. 그러면 양수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0일 때 함수값 fp 함수값 그대로 마찬가지네. 나온 함수값 그만큼 깠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겠지. 원점에서 서로 달라지는 두 함수야. 근데 아래에 있는 함수는 x축으로도 평행이동, y축으로도 평행이동 둘 다 한 거라는 거 명심해. 하지만 원점에서는 연속을 유지하겠더라. 원점에 나온 함수값만큼 모두 각각을 빼주었으니까. 근데 x축은 어떻게 평행이동인지는 몰라. 자, 이런 거 한번 따져보라고 기억이 있는 거지 뭐.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일단 0에서는 무조건 연속인 걸 알아. fx는 0 이하일 때는 그냥 y축으로만 이동해 원점으로.
0 초과일 때는 x축, y축 모두 평행이동하더라. 자, 얘는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해? x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p, y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fp만큼이지. 그런데 p가 1이래. 그러면 x에다가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하는 거니?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지. 자, 나는 x축이 어딘지 몰라. 3차 함수 지금 도함수만 꼴랑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가상으로 선생님이 아무데나 이렇게 x축 잡아도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럼 여기 문제를 보면 자, 0보다 작을 때는 뭐 한다고? 자, 여기가 0이야.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원점으로 여기 있는 그래프, 이쪽 왼쪽 부분에 그래프 있잖아. 여기 그려진 그래프를 자, 어디 얘기했지? 그냥 평행이동한다고.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얘기가 나왔어. p가 1일 때래. 그러면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한다고?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 여기 지금 그려지는 그래프, 자, 오른쪽 양수에 있는 부분이야. 그러면 오른쪽에서 그린 요 녀석 지금 한 칸 왼쪽으로 잡아당겨야 돼. 그럼 쌤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겠네. 그리고 내려주면 되겠지. 왜 무조건 0에서 오른쪽 부분 지난다는 거 알잖아. 원점을 지난다는 거 알고 있잖아. y축 평행이동 때문에. 자, 그러면 x축으로 그러면 한 칸 당겨지고 내려오게 되니까 도함수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쌤이 이래도 되겠네. 원래라면 실제 그래프는 정의역이 1일 때, 정의역이 2일 때 0이었잖아. 근데 지금 모두 다 어떻게 했어? 한 칸씩 잡아당겼어, 안 당겼어?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1과 2는 몇 칸 떨어져 있냐? 한 칸 떨어져 있잖아. 지금 방금 여기 그래프 옮긴 게 이거잖아. 그러니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럼 1일 때 기울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야.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p의 개수는 1이래. 자, 원래는 이해했잖아. 미분 가능인데 너희들 그림 보면 자, 왼쪽 부분의 그래프는 봐봐. 0일 때 항상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0짜리잖아. 그러면 미분 가능하려면 우 미분 개수도 같아야 되겠지. 똑같이 0이 되는 곳은 오직 뭐일 때밖에 없어. 도함수가 0 되는 거. 2일 때밖에 없는 거지. 즉 바꿔서 말하면 이쪽 부분을 두 칸 위로, 아니고 위로가 아니구나, 미안, 두 칸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왜냐하면 지금 평행이동 양수 p다 보니까 무조건 음의 방향으로밖에 평행이동을 못하더라. 몇 칸 평행이동 해야 된다? 뒤로 두 칸. 괜찮지? 왜?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하니까 그것이 마이너스 2, 그래서 p는 2일 때밖에 없는 거야. 기울기가 0 되는 것. 그럼 이은도 맞는 말이다. 자, p가 2 이상일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값은 0 이상 맞니? 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gx 함수야. 근데 봐, 아까 전에 p가 얘 얼마였었어? 2였었지. 이번에는 뭐 이상일 때래? 2 이상일 때래. 그럼 여기 이제 그림 보자고. 참고로 왼쪽 부분 너희들이 이건 알고 있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결과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얘의 면적은 얘의 높이차와 같더라. 이건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여태까지 문제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자, 얘 이쪽에 있는 얘 부분이 얘한테 와서 2 이상이라 그래서 아까 2일 때 생각을 해보자고. 도함수는 얘한테 와서 2일 때 달라붙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축대칭 생각하면 이쪽 부분의 면적과 이쪽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되겠니? 같게 되는 거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 얘 면적이 지금 이쪽에 와서 붙게 되면 얘로부터 올라가는 속도와, 자, 이건 좀 다시 그리자. 자, 만약 두 칸 평행 이동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3차 함수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 만약 아까 니은 다시 따지는 거야. 두 칸 만약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와서 그 다음 여기 원점이라 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p가 만약 마이너스 2면 지금 0에서 축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점대칭이 되겠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p는 뭐 이상이라고 돼 있니? 마이너스, 지금 p는 2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평행 이동을 더 많이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올라가는 속도가 얘 면적만큼이었는데 한 칸 올라가는 게 만약에 지금 2차 함수 더 p가 2 이상이 돼봐. 그러면 더 면적은 어떻게 되겠니? 더 빨리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리 커지지 않겠어? 왼쪽 면적보다도 오른쪽 면적이 더 커지는 속도가 빠르잖아. 왜냐면 봐봐. 여기 있는 gx 함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이야. 그럼 여기 있는 gx 마이너스 1인데 만약 p가 조금이라도 더 오른쪽 가면 2차 함수 밑변은 한 칸 그대로인데
높이가 커지다 보니까 더욱더 올라가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게 되겠지. 즉 P가 2일 때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은 이걸 적분하면 양수분은 음수분 같아서 0일 텐데 지금 P가 2 이상 된다면 그러면 이쪽 부분에 양수 부분에서 면적이 남게 되겠지. 그러니까 0 이상 맞다. P가 만약 2 이상이라. P가 2일 때는 적분값 당연히 0일 것이고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기니디는 모두 다 맞는 이야기더라. 자, 그래 14번의 답은 5번이야. 자, 15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문제에서 첫째 항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이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전이 이럴 때 이런 관계를 따르는데 그때 나타나는 함수값이 뭐냐에 따라가지고 이 관계를 따를 때가 있고 이 관계를 따를 때가 있고 이 관계를 따를 때가 있어. 하지만 보면 알겠지만 함수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없어. 자, 이것을 만족시킨다. 야, 저거 이미 굉장히 지저분함이 느껴지지. 자, 5항과 6항의 합이 제로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일단 이 관계를 만족하는 것부터 먼저 찾아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자, 뭘 따를지 모르니까 쌤 어차피 연속된 두 항의 관계 아니야? 첫 번째 케이스부터 쌤이 적어보도록 할게. 그러면 6항은 마이너스 2a5 마이너스 2고 이 녀석의 합이 0 나오는 a5를 생각하면 되지 않아? 그러면 a5는 마이너스 2인데 범위 밖 벗어나니까 첫 번째는 아닐 거야. 자, a5 두 번째 관계식 이번에 적어보도록 할게. 그럼 이 a5가 6항이지 a5는 0이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얘는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 a6항 대신에 마이너스 2a5 플러스 2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a5는 2인데 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범위 벗어나지? 일단 5항이 0이라는 것도 알아. 자, 5항이 0이면 자 6항을 구할 때는 첫 번째 범위도 아니고 0은 이 범위 안에 포함되지. 여기 범위 안에. 그럼 5항 2배 해봤자 또 6항도 0이라는 것도 안 해. 야, 그러면 자 1, 2, 3, 4, 5, 6인데 자, 그리고 또 일단 첫째 항 찾으래. 그 다음 1항부터 5항이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일단 5항, 6항이 0 되는 것밖에 몰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5항을 첫째 항처럼 생각해서 거꾸로 나아가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봐도 되겠어? 자, 지금은 원래는 전에 통해서 다음을 구해서 여기에서는 an 플러스 1의 해를 구했다고. 근데 우리는 후를 통해서 a의 해를 찾아야 되겠지. 왜 거꾸로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정의역을 an 플러스 1로 보고 그러니까 an 플러스 1로 보고 an의 해를 찾자고. 그럼 얘를 상수 취급하면 an을 문자로 보고 1차 방정식 풀어볼게.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돼? an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an. 자, 둘이 등호야. 얘를 문자로 보고 1차 방정식 푸는 중이야.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 그러면 an의 값의 범위는 자, 첫 번째 케이스지. an 플러스 1 플러스 2 나누기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지금 정의역을 an 플러스 1로 볼 거니까 an 플러스 1의 범위도 한번 찾아보자. 우선 마이너스 2배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2배 하면 부동방향 반대가 되니까 1부터 2고 부동방향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네. 거기다 2를 빼니까 자, 얘를 정의역으로 볼 때는 자, 2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1서부터 어디 사이? 0 이하가 되는 거지. 두 번째 관계식도 한번 적어볼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관계식은 마찬가지 an인데 얘는 쉽다. 뭐만 나눠주면 돼? 2만 나눠주면 an 해잖아. 2분의 1 an이지. 오케이? 그럼 an 플러스 1은 얘한테 그냥 2배만 취해주면 되니까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가 나올 거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 하자. 그럼 얘 an 플러스 1의 해를 구할게. 2 이항 할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항 할 거야. 그럼 얘가 an이고 마찬가지 an 플러스 1 범위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배 하니까 부동모양 바뀌지. 그러다 보니 부동호는 이쪽에 들어가. 그리고 마이너스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인데 2를 더하면 0에서부터 1 사이 범위가 되겠지. 자, 이제 정리할 거 다 정리했다. 힘들었다. 자, 이제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5항을 첫째 항으로 보고 관계식 넣을 거야. 그러면 0을 만족하는 거 봤더니 헐 닌길이야. 어떠니? 다 범위에 0이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 나오면 포기해야 되겠지. 자, 농담이야, 농담. 졸려서 그랬어.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선생님이 넣어보도록 할게. 자, 여기다가 0을 쳐넣어보자. am 플러스 1에다가. 그럼 여기에다가 0을 넣으면 무슨 일 나오겠니?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자, 음수지. 그런데 마이너스 1 넣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또 넣어도 또 음수가 나오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1항부터 5항까지 합은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얘가 만약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만약 내가 지금 여기 2분의 1 넣어봤자 계속 음수 나오고, 그러니까 윗식에 넣으나 아래식에 넣으나 2보다 값이 작아지다 보니까 앞에는 계속 음수야. 그러니 어차피 수의 합이 양수인 거다 보니까는 이것은 아예 의미가 없겠다. 자, 그러면 쌤이 이래도 돼? 양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얘로부터 출발하자고. 왜? 0으로부터 2 뺀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잖아. 그리고 양수 1이 되는 거지. 이제부터는 다 나올 수가 있겠네. 그렇지? 그러니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드디어 양수 1 나왔잖아. 기껏 지금 음수가 나오면 또 곤란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여기서 자 4번 갈 때 2분의 1로 나누는 경우가 있겠고, 또는 1 빼기 2다 보니까 얘는 2분의 1 똑같네. 그럼 2분의 1까지 그냥 적어주자. 첫 번째 식식 넣으면 다시 음수가 될 테니까. 자, 사실은 너희들이 이건 해봐야지 알아. 또 마찬가지야. 전이 2분의 1인 경우야. 그러면 윗식에 대입하면 4분의 1인 경우가 있겠고, 2분의 1 대입해봐. 그러면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로 또 나누면 4분의 3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 자, 마찬가지야. 또 공비가 2분의 1인 수열을 이룰 수도 있잖아. 그렇지? 어차피 양수값의 범위는 어차피 윗식 못 넣어. 그렇지? 위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것밖에 없어. 자, 그러면 4분의 1 넣으면 얼마가 나오겠니? 8분의 1 나오고, 만약 아래식에 넣으면 8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7에다가 하면 8분의 7 나올 거고, 자 4분의 3 2분의 1 빼봐. 8분의 3 나올 거고, 그럼 아래식에 또 넣어봐. 8분의 5가 나와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 첫째 항이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있어. 4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 되니 안 되니? 그런데 5항이 0이면 잘 봐. 이것도 사실은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 그럼 만약 5항이 0이면 4항이 0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얘가 3항, 2항, 1항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밑이야. 얘로부터 출발해봐. 또 3항이 0이면 얘가 지금 어디 2항, 1항이 돼서 얘가 1항이 될 수도 있겠고, 마찬가지 1항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1항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 전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A1의 값의 합은 하면 얘는 1, 그 다음 얘도 1, 그 다음 얘도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그러다 보니까 4 더하기 2분의 1에서 답은 2분의 9더라. 그 정답은 1번이야. 20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fx 함수가 있대. x에 따른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가 되길 원한대. 야, 절대값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냐? 처리해야죠. 그래서 fx 플러스 x가 0 이상인 경우와 fx 플러스 x가 0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자고. 만약 fx 플러스 x가 0 이상이면 자 절대값 그냥 처리하면 되지 뭐. 그냥 날려버리면 2fx 플러스 x 6x 플러스 k가 될 것이고, 만약 이 녀석이 음수라면 자 음수랑 앞에 마이너스 붙다 보니까 마이너스 fx 플러스 x가 되겠지. 그럼 요식 정리하면 fx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x 6x 플러스 k가 될 거야. 야, 이건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 이항해. 그러면 2fx 마이너스 5x k인 경우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k인 경우죠. 그러면 어디서 얘가 양수가 나오고 음수가 나오는지 살펴봐야지. 그럼 이 식에다가 내가 x를 더할게. 그러면 x를 더하면 여기는 11x가 될 거야. 그러면 이 3차 함수 어디서 0이 만나는지 교점부터 한번 살펴보자고. 그러면 2분의 1x 공통인수로 그냥 묶어버릴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이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3차 함수 하는데 우선 일단 기본 0 깔고 들어가. 그럼 이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따로 되진 않잖아. 그래서 판별식 D를 한번 적어볼게. 81 빼기 4배 하니까 88. 다행히 0보다 작아. 얘는 항상 양수야. 그러다 보니까 헐 이거네. 자, 얘 그래프가 뭔데? fx 빼기 얘 그래프 그린 거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 따르고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얘. 자, 0보다 작을 때는 그래서 그래프 그리자고. 자, y는 마이너스 7x 주고.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7짜리 그래프 한번 그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고
0 이상일 때는 왼쪽의 식은 이거지. 그러니까 처음식 2배 한번 해볼게. 그럼 왼쪽 공간 가져갈게. 그러면 얘값 2배 하는 중이야. 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0x 거기다 5x 빼래.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5x가 될 거야. 자, 일단 원점 지나는 건 알고 있어. 자, 교점이 별다른 의미는 없어 보이니까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릴게. 자, 부호 변화 한번 살펴보자. 3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지. 그럼 2차 함수가 1이랑 5에서 부호 변화가 나타나겠네. 자, 1일 때 극대, 5일 때 극소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일단 원점 지나. 1일 때 극대니까 양수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럼 이 식에다가 1 한번 넣어봐. 그러면 1 빼기 9 더하기 20 빼기 5가 나오겠다. 21 빼기 14다 보니까 얼마가 나와? 7. 극대.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5 한번 집어넣을게.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러면 5의 세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5의 제곱 끔찍한데 20 곱하기 5 마이너스 25가 나오겠다. 자, 계산이 너무 힘든 관계로 공통인수 묶어서 5 하나 남고 9. 그러면 25 곱하기 4다 보니까 마이너스 100이 될 거야. 자, 이거 다행이다. 플러스 100이다. 그러면 5일 때 극소를 갖는데 극소는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25를 갖더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기를 원한대.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어차피 둘 다 모두 상수함수 K로 일치시켰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0일 때는 3개지. 그럼 0일 때는 안 되죠. 1일 때 하나, 둘, 셋, 넷. 뭐일 때까지 가능해? 6일 때까지 가능하지 않겠어? 그러면 모든 정수는 K는 1부터 밑에는 2개밖에 없잖아. 1, 2, 3, 4.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그냥 등차 수열 다 더해. 그러면 5, 6이니까 첫 장 플러스 마지막 항. 그럼 7, 6. 그 다음 나누기 2. 그러다 보니까 얼마다? 21이더라.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자. A는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직선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한대. 자, 여기 A, B라고 잡혀 있어. 자, 얘네들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Y는 A의 X-1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점이라고 하자. A, B의 길이는 2루트 1에. 자, 이쪽 변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알려줬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야.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1이니까 변화비가 X와 Y의 변화비가 1대1이라는 거 알지? 그러면 1대1대 루트 2 관계 이용해서 선생님이 여기를 알파라고 잡으면 얘는 두 칸 전에 알파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 길이가 2, 이쪽 길이가 2, 1대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한 거야. 자, 근데 이 정보만으로는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좀 더 한번 살펴보자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거 보면 알겠지만 정보를 보다 보니까 밑이 똑같이 A거든. 만약 이 녀석이 평행이동을 안 했으면 Y는 로그 AX고 얘의 역함수는 Y는 A의 X승이야. 근데 얘의 실제 그래프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거든. X와 Y의 성질이 바뀐 거잖아. 그럼 얘는 거꾸로 Y는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 함수의 역함수가 얘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아? 그리고 여기 관계를 한번 봐봐. 얘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된 상태야. 얘는 Y축으로 본래 함수를 1만큼 평행이동했단 말이야. 즉 우리가 얘 그래프를 가는데 한번 볼래?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가면 얘만큼 되고 Y축으로 방향으로 1만큼 올려주면 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즉 여기 있는 이 곡선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1인데 평행이동 변화비가 또 1대1이야. 얘 기울기가 어떻다라는 거 알아? 똑같다라는 거지. 기울기가 똑같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뭘까? 이 직선 뒤로 한 칸, 위로 한 칸 한다면 그대로 겹쳐서 포개어진다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러니 본래 함수의 연립과 그리고 평행이동을 똑같이 뒤로 1, 위로 1만큼 이동했을 때 그 교점의 성질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 그럼 얘가 알파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여기 교점 X좌표는 얼마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알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자, 또 하나 더. 여기 있는 교점과 여기 있는 교점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지. Y는 X 대칭으로 수직거리가 같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의 X좌표는
얘 y좌표의 역할, xy의 성질이 바뀌다 보니 역할을 하지 않겠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좌표가 알파라는 것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자, 이쪽 변의 길이가 여기 좌표 알파 마이너스 3이랑 똑같지. 그러면 여기 1대1이니까 이쪽 변의 길이도 알파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얘 y좌표가 양수로서 알파니까 이 길이는 알파라는 것도 알 거야. 즉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 얘 직선의 y절편이 4짜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길이의 합, 즉 2알파 빼기 3이 4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 알파는 7이라는 것도 알고, 알파는 2분의 7이라는 걸 알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점의 좌표들 다 찾을 수 있지 않아? A점의 좌표는 내가 여기다 적어볼게. 자, 얘에서 2를 뺐어. 2분의 7에서 2를 빼면 2분의 3이지. 또 하나 더.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이 직선 활용해보면 두 수의 합이 언제나 4로 일정해. 그러니까 분모가 2니까 분자는 합이 8이 되어야 돼. 그러면 2분의 5라는 것도 알고, 여기는 알파가 2분의 7이라는 거 아니까 y는 2분의 1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A점의 좌표를 알다 보니까 여기 있는 밑이 A가 얼마였는지도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러면 A의 2분의 3 빼기 1 하니까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5가 나올 것이고, A는 4분의 25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그럼 여기 있는 y절편도 너희들이 찾을 수 있지 않아? 자,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를 역수 취해서 25분의 4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0, 자, 세 점이 주어질 때 우리 삼각형의 면적은 사선 공식을 이용하지. 그렇지? 그러니 사실은 이제 얘를 원점으로 평행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2분의 3에서 2분의 5. 자, x 방향 요거 둘의 차이. 그러면 2분의 3. 콤마. 그 다음에 2분의 5에서 25분의 4 빼자. 여기 숫자를 좀 예쁘게 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자, 50분의 125. 끔찍한데? 자, 그럼 248이지. 그러다 보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50분의 7, 117 나오겠다. 자, 다시. 자, 2분의 7에서 어차피 x는 0이니까 2분의 7 그대로 적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둘의 차이. 2분의 1에서 25분의 4. 자, 50분의 25 빼기 8이지. 너무 끔찍한데? 50분의 17이 나올 거야. 이런 평행 사변형 면적이 나올 테니까 삼각형의 면적은 요거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한 것끼리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일단 분모 100은 통분이 되네. 그러면 117 곱하기 7에서 17 빼기 17 곱하기 3. 거기에다가 절대값인데 어차피 양수지, 곱하기 몇 분의 몇? 2분의 1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 77이 49, 177, 그 다음에 177, 77이 49에다가 17은 7, 1이지. 그 다음 17, 819. 819 마이너스 17 곱하기 3이니까 51이겠다. 8. 그 다음에 6, 768이야. 그러면 자, 2분의 1, 100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그런데 요 넓이에다가 얼마를 하라 그랬어? 50배 하라고 돼 있어. 그러면 자, 50배 해주면 여기는 2는 4지. 다행이다. 4의 배수네. 그러면 68에다가 나누기 4하면 정답이겠다. 768. 4, 1은 4.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를 약수로 갖고 있지? 4, 1은 4. 빼주면 36. 4, 9, 36. 4, 2, 8. 그래서 정답은 192가 나올 거야. 자, 계산이 정말 끔찍한 문제였어. 자, 마지막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gx 함수는 fx 함수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 그 다음에 우극한이네. 근데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는 선생님 요건 좀 상황을 좀 바꿔서 요렇게 봐도 되겠다. 절대값 fx h, 절대값 fx-h. 요거 h로 나눴는데 지금 얘가 만약 미분 가능한 부분이면 그대로 따져도 상관없겠지. 근데 만약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자, h가 한없이 0으로 가면 목적지 fx니까 이 함수의 목적지 차이 하나 만들어 줄게. 그럼 문제가 바뀌니까 다시 이렇게 더해줘도 되겠다. 이렇게 절대값 씌워도 괜찮겠지.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절대값 fx. 다음 마이너스로 묶으면 h에 f 그 절대값 다 있어. x 플러스 h 마이너스 절대값 f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 함수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만약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x인 지점이 자 0이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부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요거 계산하면 얼마라는 것도 알아. f 잠깐만 요거 문제 마이너스야. 참고로 여기 정의역의 차이가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될 거야. 자,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은 지점이지. 그러다 보니까 미분 가능한 부분이면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 알아. 얘도 우미분계수. 그 다음에 얘는 좌미분계수. 당연히 둘의 합이다 보니까 미분값이 몇 배가 돼서 나와. 얘 기울기가 만약 경사도가 5였으면 만약 이 문제를 계산을 하면 2배가 돼서 10이 되어서 나오겠지. 만약 미분 가능하다면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렇게 만약 x축 밑부분에 있는 부분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무슨 이동하겠니? 이렇게 대칭 이동해야 하네. 자, 이번에는 음수인 부분 해볼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양의 기울기로 바뀌지, 절대값 부분이.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야. 자, 만약 x가 이 지점이라고 한다면 실제 함수는 음의 기울기였던 것이 양의 기울기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좌가 같다 보니까 이 기울기가 몇 배가 되어서 나온다? 2배가 되어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또 하나 더. 자, 만약에 이런 첨점이라면 어떻게 될까? 자, 본래 접선의 기울기가 5였다라고 해보자. 우미분계수는 5인데 x가 만약 하필이면 첨점인 부분이야.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두 기울기의 합은 뭐가 되겠어? 0으로 바뀐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fx가 자 x축과 만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몇 배가 돼서 나온다? 2배가 되어서 나온다. 물론 절대값은 절대값대로. fx가 x축과 만나는 부분에서는 만약 첨점이 발생한다면 말이지. 그러면 그때 지금 오른쪽 부분은 항상 뭐가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자, 일단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야. 물론 미분 가능하더라도 기울기가 0이면 0으로 나오시겠지. 이렇게 기울기가 0인 부분은 어차피 0 곱하기 0이 될 거야. 그러니까 0 더하기 0이 되니까 0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일단 우선 여기 우극한을 해석을 했어. 자, 가족권. gx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뭐다? 연속이다. 그 다음에 gx는 0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고 4개의 실근을 갖고 4근의 합은 7이래.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함수 0이거든지 이 함수 0인 거지. 둘 중 적어도 하나만 0이면 0인 거 아니야? 즉 fx 기울기 f'x가 0이 되는 부분이든지 또는 무슨 점이 되는 부분? 첨점이 되는 부분인 거지. 그 다음에 fx 함수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무슨 속으로 나와야 된다고? 연속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 예문 좀 봐보는 게 어떨까 싶어.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자, 내가 f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어. x축과 세 점에서 만나. 그러면 내가 절대값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부분에서 0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발생할 것이고 남은 구간에서는 전부 다 몇 배가 되어서 나오겠어? 기울기 값이 2배가 돼서 나올 거야. fx는 연속함수인데 갑자기 이렇게 첨점으로 만나는 부분에서는 0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얘 0이 아닌 이러한 부분에서는 다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첨점이 발생하는 곳에서 이 gx 함수는 불연속 함수가 되어줄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 이 자식이 0배가 되든지 기울기의 2배가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경계인 이 세 지점에서는 이 fx-3이 어떻게 되어줘야 돼? 뭐 예를 들어 2배 돼서 뭐 얘는 7이고 얘는 0이라고 해봐. 얘 함수값은 연속함수가 항상 같거든. 둘이 같기 위해서는 알파는 0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 얘 함수값이 0이 되어줘야만 연속이 되겠더라. 하지만 얘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잖아. 그러면 내가 원래 있던 3차 함수가 이거였는데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이쪽에서는 무조건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불연속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때? 3개의 교점이 있으면 2개까지만 커버가 가능한 거지 뭐. 연속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 교점이 3개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4개를 갖는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교점 3개면 일단 교점 2개로 줄여보는 방향이고 이것도 안 되면 이제 하나로까지 가봐야지 뭐. 하나로 마트도 아니고 말이야.
자, 재미있지? 자, fx 함수가 이거야. 자, 물론 반대로도 될 수 있어. 그건 조금 이따 따져보고. 이것도 안 되면, 그렇지? 실근이 하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없겠구나. 3차 함수니까. 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 그럼 fx 함수, 내가 절대값 함수 만들면 이렇게 만들겠지. 그럼 여기서 불연속 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얘가 x축으로 3인데 오른쪽 방향으로밖에 이동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 얘가 이동을 어느 쪽밖에 못한다고? 이렇게 오른쪽으로밖에 못 가잖아. 그러다 보니 함수값이 0 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그냥 끝난 거지 뭐. 자, 마지막 하나 보자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오른쪽 평행이동을 하는데, 자, 지금 볼게. 얘가 이렇게 되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것이 fx-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연속으로 막아줬지. 괜찮아. 여기에서는 어차피 기울기가 0인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전후의 부호 변화도 어차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원래 0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접할 때는 연속을 그대로 유지하겠지. 그리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본래 함수 그래프. 일단 3만큼 이동했을 때 이런 경우가 되어야 되니까, 자, fx 함수, 자, 본래 하나 더, 본래 있던 함수는 주황색으로, 이게 fx지. 우리 한번 보자고. 실근 4개가 나와야 된다라 그랬어. x-3이니까 우선 여기서 어떠니? 자, x-3 잘못 체크했다. 실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일단 2개 나왔지. 남은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자, 남은 2개는 얘가 0 되는 부분이라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절대값 함수 보자고. 절대값 함수가 지금 뭐의 그래프야? 이 지금 보라색 그래프지. 이제 피곤한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울기 0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접하는 부분 이 자체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x축으로 얼마큼 평이동했다고? 이 주황색을 얼마큼? 3만큼 이동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몇 칸 이동되어야 돼? 3칸 이동되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3칸 차이가 날 거야. 그러면 쌤이 이 부분을 알파라고 잡을 수 있겠고, 본래 함수로 생각해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대칭 이동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긴 본래 함수 이중근인 부분, 여기는 1차로 지나가니까 2대1로 내분한 곳에 그 값이 있으니까, 자, 요건 이제는 빨간색으로 쓸게.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지금 딱 3칸 떨어지니까 여기는 알파 플러스 2, 여기는 알파 플러스 3, 여기도 3칸 뒤니까 알파 플러스 6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자, 4개의 근이 합이 7이래. 그럼 요거 계산하면 4알파 플러스 11이 되겠지. 요것이 7이더라. 그러니까 4알파는 마이너스 4더라. 알파는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러면 fx 함수 끝났지 뭐. 문제에서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1인데 여기서 꼭 이중근 갖고 3칸 후에 교점을 가져야 되니까 2인 지점에서 교점을 갖기 위해서 인수 x-1을 가져야 될 거야. 5일 때 함수 갖고 하래. 5 더하기 1은 6이잖아. 6의 제곱. 그 다음에 5 빼기 2는 3. 정답은 36 곱하기 3. 108 요게가 되는 거지. 자, 30번, 자, 22번 정답은 108. 자, 28번 문제 보자. 집합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구하래. 그래, 셀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f 함수 x에 대해서 1, 2, 3, 4, 5, 6. 자, 3과 4의 함수값은 5의 배수래. 그런데 지금 3일 때 함수값보다 작은 값이 나 조건에서는 있어야 된다. 4일 때 함수값보다 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세 조건 모두 만족하는 건데, 일단 나다 조건에 상관없이 3과 4의 함수값이 최소일 때는 모두 1을 고를 때니까 2로부터, 그 다음에 두 함수값이 최대를 고를 때 12까지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두 수의 합이 어차피 2부터 12 사이의 5의 배수는 5와 10밖에 없잖아. 합이 5인 경우 F3 더하기 F4가 합이 10인 경우 이렇게 나누자고. 그런데 일단 이 얘기는 할 수 있지. 3보다 작은 값이 있어야 되니까 F3은 절대 1 되면 안 돼. 4보다 큰 값이 있어야 되니까 최대인 4는 절대로 6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1 돼서는 안 된다. 얘는 6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합이 지금 공육 안에서 숫자를 선택했을 때 1, 4는 불가능하고 합이 5가 되는 경우 2, 3과 3, 2와 4, 1이 있겠다.
마찬가지야. 1 되면 안 된다. 또 마찬가지로 6 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또 합의 법칙으로 나누면 자 4, 6은 안 되고 5, 5는 되지. 6, 4도 되겠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 문제야. 자, 농담인 거 알지? 자, 재미없는 것도 알지? 자, 우리 한번 해보자. 헛소리 그만할게. 자, 우선 복사질 한번 해놓고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 자, 3이 2를 고를 때. 자, 조금 확대해서 할게. 색깔 바꿔서. 3이 2를 고르고 그 다음에 4가 3을 고를 때. 그러면 우리 함수가 결정이 되려면 얘네들이 행동을 해야 돼. 하지만 나조건 때문에 1과 2의 함수값은 3이 고르는 함수값보다 작은 거밖에 못 골라. 한 가지밖에 없지 뭐. 자, 5와 6도 행동하는데 4가 고르는 함수값보다 큰 값밖에 못 고르지. 그래서 고를 수 있는 거 서로 다른 세 종류 있잖아. 행동 두 번에 세 종류. 이런 식으로. 자, 지워버리고 그 밑에 것도 다시 한번 따져보자. 자, 확대해놓고 그 다음에 3일 때 함수값이 3을 고르고 그 다음에 4일 때 함수값이 2를 고르는 경우. 자, 1과 2는 3이 고르는 3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요렇게 4일 때는 3, 4, 5, 6 중에서 마음대로 고를 수 있지. 하지만 행동 두 번, 5와 6이니까 두 번에 선택할 수 있는 거 서로 다른 네 종류. 자, 이렇게 계속 갈게. 이번에는 3일 때가 4, 그 다음에 4일 때가 1. 그러면 앞에 있는 거 행동 두 번이 자 3일 때 고르는 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3이 고르는 게 4잖아. 1, 2, 3보다는 작은 것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자 서로 다른 세 종류. 4일 때는 1이니까 우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2, 5, 6은 그러니까 1 제외하고 5가지. 자 다음 얘기. 또 3도 5 고르고 4도 5 고른대. 그럼 이 행동 두 번이 고를 수 있는 거 3보다 작은 함수값 4가지. 그 다음에 5와 6은 빼박도 못하고 6밖에 못 고르니까 1가지. 자 마지막 하나. 3이 고르는 결과가 6. 그 다음에 4가 고르는 결과가 4. 그럼 1, 2가 고를 수 있는 거 3이 고르는 거 우와 1, 2, 3, 4, 5 마음대로 다 골라도 되네. 되지? 자 근데 우리 4가 고르는 것보다 큰 것밖에 못 고르니까 2파이 2. 자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자 요거 하면 9가지. 그 다음에 16에다가 2의 제곱이니까 64가지. 그 다음에 9에다가 25 곱하기 9. 그러면 5, 9, 45. 2, 9, 18. 225. 그 다음에 4의 제곱 16가지. 그 다음에 25 곱하기 4니까 100. 그럼 요거 좀 정리합시다. 자, 225 먼저 둘이 더하면 325에다가 64에다가 16 하면 80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9 하면 되겠네. 그러면 요거 둘이 더하면 405. 그 다음에 414. 정답은 4번. 자 29번 문제 보자. 두 이산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 자 첫 번째 x 조건이 있고 y 조건이 있대. x의 분산이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래? 일단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을 알아야 되는데 눈 달려있지. 확률이 어때? 좌우 대칭이야. 그러면 이건 어차피 평균 구해봤자 가운데 바탕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거리차도 똑같잖아. 그럼 나올 비율 일정하고 차이가 멀어지면 비율 일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은 평균을 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2x는 5지 뭐. 평균이 정수면 어차피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대한 정보를 쥐고 있잖니.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재평평제보다는 직접 편차 평균과의 거리 제곱에 평균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이 들어. 그럼 이 확률 변수 5라는 거는 평균 5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빵인 거고 얘는 3과 5는 몇 칸 떨어져 있어? 2칸 떨어져 있으니까 제곱하면 왜 거리의 제곱이니까 물론 거리가 아니라 위치의 제곱이기도 하지. 그러면 1과 5는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제곱하면 16일 것이고 그럼 여기도 좌우 대칭이니까 16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얼씨구 절씨구 지지고 볶아봤더니 이렇게 나왔대. 자 밑에 있는 식도 한번 볼래? 똑같아. 대칭이야. 그럼 평균해봤자 어차피 이 x나 이 y나 모두 5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그래 거리 0. 그럼 얘도 4, 4, 16, 16. 똑같네. 그렇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거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0은 어떻게 내나 상관없고 그 다음 실제 상황도 너희들이 이거 한번 볼래? 잘 봐. 평균에 있는 것이 나타날 확률이 작아지는 대신에 가장 바깥쪽에서 대칭을 이루는 거 가장 거리가 먼 것이 크지.
그러니까 분산 아래식이 커. 근데 위에서 이미 분산 구한 거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이거 지금 제곱한 거에다가 확률 곱한 거라 이건 어차피 빵으로 사라지고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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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B 똑같잖아. 그럼 여기는 16A야. 여기는 16에 뭐가 더 추가가 됐어? 20분의 1이 추가가 됐잖아. 오른쪽도 마찬가지 20분의 1이 추가가 됐네. 그럼 원래 있던 5분의 31에다가 자 이거 지워버리고 추가가 된 게 뭐겠니? 16에 대해서 20분의 1만 추가가 된 거지 뭘. 오른쪽으로도 하나 있잖아. 그럼 이거 두 번 추가시키면 되겠네. 그러면 이것이 y의 분산이죠. 이거 몇 배 아래? 10배 아래며. 그러면 62 플러스 10 약분하니까 78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죠. 자, 30번 문제 보자.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을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차피 같은 종류다 보니까 들어가는 순서 구별을 못하지. 그러면 우선 조합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받았던 애 또 받을 수 있으니 중복조합 이야기죠. 그래? 14일 것이고 적어도 하나니까 미리 들어가는 순서 구별을 못하잖아. 하나씩 나눠줘. 그럼 추가로 10개만 나눠주면 되지 뭐. 전체는 4이치 10이야. 일단 가족것만 봤을 때 조건이 또 있지. 사인펜의 개수는 얼마 이하여야 된대. 9 이하래. 근데 지금 미리 몇 자루씩 받고 시작했어? 한 자루씩 받고 시작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래도 되네. 여기서 일단 앞으로 지금 10자루를 더 나눠주는데 얘 9자루 받아봐. 10자루가 되겠지. 그리고 합쳐서 총 10개니까 자 반드시 하나를 받는 놈이 발생하겠지. 자 안 되는 경우 이거 빼주자고. 또 뭐 있겠어? 물방울로 10자루 다 받는 경우도 있겠지. 요 경우 빼주면 되겠네. 자 다조건 볼게.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짝수개가 나와야 되는데 모두 홀수여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 케이스도 같이 빼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 A, B, C, D인데 자 이미 한 자루 받아놨어. 그러니 짝수개씩 받아야 홀수개씩 모두 홀수개씩 받겠지. 자 소구시켜야 될 거. 그래서 A도 짝수 B도 짝수 미리 한 자루씩 나눠줬으니까 D까지 다 짝수. 그럼 약분시키면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4H 오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지. 합의 법칙이 있을 때는 중복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 4H 10인데 자 지금 뺄 경우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이거 다 썼어 안 썼어? 이걸 쓰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거 볼래?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 여기 4H5에는 11, 1, 1, 1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는 이미 얘 경우의 수가 겹쳐서 된 거지. 그러니까 4H10에서 빼줘야 될 때 이것까지 빼주면 중복해서 빼주게 되니까 자 요거 왜 꼭 A가 9개 추가로 더 받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 B가 받을 수도 있으니까 받는 거 자리 바꾸는 방법의 수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쓸게. 그 다음에 또 빼야 될 거 4H5죠. 자 이거 실수하지 마. 11, 1, 1, 1. 자 그러다 보니까 내수의 합이 모두 홀수이면서 11이 넘어. 이것이 중복되었다는 거 명심하고 그러면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자 계산하면 13C 3 그 다음에 43 12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8C 3 876 321 56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13 12 11 321이니까 2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68 그러면 26 곱하기 11 6일은 62 62 그러면 286에 그 다음에 68만 빼주면 되겠다. 8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218가지가 있겠지. 자 28번 문제 볼게.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대. A점은 2,0이란다. B점은 0,-1이래. 그 다음 원 C 위에 있고 X좌표가 음수인 점 P에 대하여 PAB 각을 세타라고 하겠대. 얘지? 자 그럼 이쪽 각을 내가 세타라고 잡고 시작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점 Q가 0,2 코사인 세타에서 BP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겠대. 직선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겠대. 자 0,2 코사인 세타는 전혀 예상하기 힘든데 이미 여기 세타 각도가 주어지지 않았어? 그 다음에
세타를 상수 취급해가지고 식을 나타낸 걸 f 세타라고 하겠대. 근데 그러면 세타가 뭔가 봤더니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니까 예각이라는 거 아니까 이 코사인 세타는 양수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래, 어디엔가 Q점이 찍히는데 그 Q점은 어디 있는지는 몰라. 하지만 Y축 위에 뭐 이쪽 어디엔가 있겠지. 그럼 쌤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야, 원에 뭐 하는 삼각형이니?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잖아. 그 다음 이 세타는 지금 일단은 정해지질 않았어. 구간이야. 예각이라는 것밖에 몰라. 그러면 우리 현의 성질 한번 써보자고. 자, 이쪽 길이 정해졌으면 마찬가지잖아. 자, 원주가 세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지? 그러다 보니까 얘 길이가 지름으로서 4다 보니까 얘 길이가 몇 코사인이야? 4코사인 세타라는 거 알지 않아? 그럼 2코사인 세타는 뭐야? 이 길이의 절반, 얘 길이를 의미하겠지. 뭐 그 길이와 같은 거 뭐 한 이쯤 어딘가 잡자고. 그러니까 여기 점의 좌표가 0,2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이해해줘도 상관은 없겠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Q점으로부터 보라색 Q점으로부터 직선 BC에 내린 무슨 발?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겠대. 지금 문제에서 P와 R 사이의 거리를 F세타라고 하겠대. 그러면 얘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빨간색 직각삼각형 다 나와 있네. 그지?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여기 길이, 전체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가 4잖아. 그러면 지름의 양끝에서 만나니까 직각이다 보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전체 길이 4 사인 세타에서 그 다음에 요 길이 빼주면 되지 않아? 얘 길이는 내가 뭐라고 쓰면 되겠니? 자, 얘 길이가 2 코사인이고 얘 길이는 반지름 2가 되겠지. 그러면 요쪽 부분의 길이는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봐봐, 동의각이야. 왜? 한 직선에 대해서 수직 수직이니까 두 직선 평행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두 삼각형 그냥 닮은 꼴이지 뭐. 그러다 보니까 자, 빗변의 길이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에서 마찬가지지. 무슨 세타 빼주면 돼? 여기 사인 세타 빼주면 내가 구할 이 길이가 나오겠네. 즉 얘에서 얘를 빼기만 하면 되네. 공통인수 무슨 세타 묶이니? 사인 세타 묶이잖아. 그러면 F 세타는 정리하자. 그러면 사인 세타를 공통으로 묶어버리고 4로부터 자, 2 더하기 2 코사인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자, 그럼 F 세타 다 찾았잖아. 자, 그럼 문제 계산만 하면 되네.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래. 자, 그러면 2에 2 코사인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 D 세타. 자, 뭐 어떤 적분하고 싶어? 그럼 당 치환 적분이지 뭘. T로 치환해. 그러면 DT. 자, 뭘 T로 치환했어?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세라 D 세라가 되겠지. 그러면 얘 부호 바꾼 거잖아. 그러면 얘는 자 2t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순서 바꿔. 왜? 마이너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대신에 dt로 하고 구간도 바꿔주면 되겠다. 몇 분의 파이니? 6분의 파이. 그러면 내가 코사인 세타를 바꾸다 보니까 6분의 파이 얼마냐? 2분의 루트 3인가?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얼마라는 것도 알 수 있어. 2분의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이 함수 그냥 적분만 하면 되네. 자, 그럼 요거 적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그러면 2분의 루트 3부터 2분의 1까지. 자, 위끝 아래끝 바뀌어있네. 자, 그러면 그냥 계산할게. 4분의 1 빼기 1. 그 다음 마이너스 요거 하면 4분의 3 빼기 그 다음 루트 3. 그럼 이식 정리만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네. 자, 정답은 이거죠. 자, 그러면 계산 2로 묶으면 자, 2 루트 3 마이너스 3이 정답이야. 답은 1번. 29번 문제 보자. 이차함수에 대해서 gx함수래. 야, 공통부분 있다. 합성함수잖아. 그러면 이 함수는 차라리 이렇게 바라보는 게 나을걸? 자, h함수 속에 fx함수가 있습니다. 자, fx 플러스 2. 그 다음에 2의 fx. 자, fx는 몇 차 함수라고 나왔어? 2차 함수잖아. 뭐 하는 게 좋겠니? 치환이지 뭐. 그러니까 얘를 치환해버리자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함수 아니야? t로 치환했어. t 플러스 2에 2의 t승이지. 그래프도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 마이너스 2에. 자, 최고차항계수 양수다 보니까
그래프 개형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정근선이 있을 거야. 자, 좀 더 분석해보자. 미분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니까 t 플러스 3에 2의 t승. 도함수 부호 변화가 있는 건 마이너스 3이니까 굳이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겠지. 교점 어차피 하나밖에 없잖아. 부호 변화가 나타나는 것. 자, 우선 얘 그래프라는 걸 알아. 그런데 이 2차 함수가 fa는 6인 a에 대해서 gx는 x는 a에서 무슨 깎았는데? 최대 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자, a는 6인 a에 대해서 최대값 갖는다라고 돼 있거든. 근데 너희들이 이거 한번 볼래?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어. x, t에 대해서 말이야. 지금 속함수. 자, 지금 얘를 분석할 차례야. 근데 너희들이 이거 한번 볼래? 만약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 자, t의 범위는 어떠니? 자, t의 범위는 지금 최소값 이상으로만 나와 안 나와? 근데 t가 뭐야? 얘 정의역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값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최대는 그냥 무한대야. 최대값이 정의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다. a인 순간에 함수값 6을 갖는다. 이 문제의 정보는 이거지 뭐. 자, 여기다 일단 다시 그림 그려볼게. 그러면 x, t고 얘가 t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a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위로 볼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날 것이다. 자, t좌표 6이야. 그러니 2보다 오른쪽에 6까지만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는 얘기가 됐어. 그 다음에 gx는 b와 마이너스 b 플러스 6에서 최소값 갖는데. 야, 그럼 얘기 다 끝나지 않았어? t가 최소가 가질 때가 얼만데? 이 그래프가 다 나오는데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잖아. 그럼 높이가 마이너스 3인 곳에서 하나는 b고 하나는 뭐 플러스 2다. b 플러스 6이구나. 이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조건 다 쓴 거네. 그러니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둘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 3과 만나는 것이 둘이 몇 칸 떨어져 있다. 6칸 떨어져 있다. 그럼 문제에서 뭘 찾으라 그랬어? fx 이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 그리고 하나는 여기 알파, 하나는 x축과 만나는 거 베타인데 뭐야, 제곱 있잖아. 거리 구하라는 거야. 즉 바꿔서 말하면 a를 찾을 길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융통성 있는 사람들은 평행 이동을 이용하겠지. 선생님 같은 경우라면 여기 아예 원점으로 이항을 시켜버리겠다. 0에서 그냥 아예 대칭으로. 그러니까 높이 마이너스 3이랑 만나는 것이 왜 6칸 떨어진 거 알잖아. 하나는 3. 축대칭 만들어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지 않겠어? 그럼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뭔데? 이 두 근 찾아서 거리만 찾으면 돼. 자,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 꼭지점 0,6인 거 알아. 그지? 근데 최고치 한계수는 몰라. 그러면 시기를 한번 세워보자고. 그러면 최고치 한계수 뭐 꼭지점 바탕으로 세워도 되고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러면 최고치 한계수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x제곱. k는 양수로 잡았어. 그냥 차라리 k 음수라고 할걸.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 위로 볼록이라서 그냥 마이너스 편의상 붙여놨어. 솔직히 뭐 k는 알아서 음수 그냥 플러스로 마이너스를 하든 상관없었겠지. 자, 갑시다. 그럼 우리가 3일 때 함수값이 무슨 3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9k 플러스 6이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9k 마구로 먹고 싶다. 자, 1. 자, 헛소리였어요. 그럼 fx 함수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이고 이 녀석의 x축과 만나는 거 찾기만 하면 되잖아. 0. 그럼 x제곱은 6. 그럼 하나는 루트 6,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6. 거리 2 루트 6. 제곱 4, 6이 24. 그럼 정답은 24로 끝나는 거죠. 자,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하자. 최고차의 개수가 9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fx는 9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일단 가조건 한번 해석해보자. 일단 너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자, 지금 다 연속함수들이야. 분모가 0에 수렴하는데 극한값이 있어. 그럼 분자도 0에 수렴해야 되겠지. 그러면 사인 함수 그래프 생각해보면 주기가 파이잖아. 그러면 fx를 그대로 보지 말고 sin 파이 x라고 보면 1, 2, 3 0이 나오려면 fx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와야 돼. 뭐일 때? 0을 대입했을 때. 그러면 f0은 정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정보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x 빼기 0. 내가 지금 여기를 hx라고 잡는다면 hx 빼기 h0이 0이었던 거잖아 지금. 함수값이 0이니까. 뭐가 가능하다고? 미분 가능하다니까. h'0이 0, 기울기가 0이다. 그러니 이 hx, 이 합성함수를 또 미분 한번 때려보자. 그러면 h'x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지. 파이 fx. 속함수 미분 f'x. 이 녀석이 0인데 둘 중에 하나는 0이 나와야 되는데 코사인 파이, 2파이, 3파이는 뭐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지 절대로 0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문제 조건은 f'0은 0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 fx가 지금 정보가 지금 점점 쌓이고 있는데 최고 차이 계수는 크다. 0일 때는 정수를 갖는다. 0일 때는 접한다. 자, 그리고 또 fx 극대값과 극세값의 곱은 5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어. 근데 gx 함수 보니까 정의역이 0부터 1까지는 fx와 똑같대. 그 다음에 주기가 1인 주기 함수를 이루면 돼.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라고 얘기 나왔네.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지금 봐봐, 극대 극소를 모두 갖고 있는 3차 함수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봐, 연속이 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야 되겠냐. 즉 0일 때와 1일 때 fx 함수값이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0일 때 기울기가 0 되는 위치, 극대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0이 되는 위치, 극소일 수도 있어. 그럼 만약 극대이라면 여기가 0이면 오른쪽에 1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른쪽이 0이면 함수값 동일한 값을 갖는 게 존재하지 않지. 그럼 얘기는 이미 다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fx 함수 4차 함수는 일단 함수값 n이다.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0에서 접하는 정수가 있다. 그러면 그 값의 위치인데 여기가 1 좌표라는 것도 알고 거리비 2중군 1차다 보니까 2대 1 내분하는 지점이다 보니까 여기는 3분의 2에서 최소값 간다라는 것도 알아. 그럼 fx 함수 식이 세워지잖아. n과의 교점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9니까 9x 제곱에 x-1이고 fx는 이것이지 않겠느냐. 자, 또 하나 더.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 5가 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었잖아. 그래, 당연히 극대값은 n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극소값 3분의 2만 넣어봐. 그러면 3분의 2 넣으면 얼마 나오니? 9 곱하기 9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n이 나오지 뭐.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n이 극소값이지 뭐. 이것이 5가 나오게 되는 정수 n을 찾아라. 양변에 세배하는 게 좋겠다. 설날도 아닌데 세배하면 좀 그렇지? 3, 5, 15. 그러면 이 식 전개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4n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15. 그러면 3n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5 이퀄 0. 그럼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고. 3, 1은 3, 3, 5, 15 마이너스 플러스. 자, n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는 되지 못하지. 그럼 n은 얼마라는 것도 알아. 3이라는 것도 알지. 그럼 fx 함수 완성. 그러니 얼마야? 9x 세제곱 9x 제곱 플러스 3이 fx 함수였다. 자, 이제 fx 찾았어. 자, 문제 뭐 하래? 0부터 5까지 적분하래. 근데 너희들이 이거 조심은 해야 되겠지. 주기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래도 되겠네. 0부터 1까지. 자, 구간마다 이게 바뀌는 거잖아. 즉 어떻게 이해를 해주면 돼? 하나는 x.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그냥 fx 적분하면 되는데 1부터 2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자, x는 그대로인데 자, 0부터 1까지 그려졌던 거 1부터 2까지 반복되니까 얘 평행 이동시켜야지. x축으로 1만큼. 그렇지. 그 다음 2부터 3까지 x축으로 처음 그래프 2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5까지 가주면 되지 않겠어? 4부터 5까지 이 5개를 말이야. 이거 통일시키는 게 좋겠지. 그러다 보니까 0부터 1까지 자, 구간 바꾸고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뒤로 1만큼 평이동시키자고. 그러면 fx가 되고. 자, 이번에는 두 칸 평이동시키며 0부터 1까지 뒤로 두 칸. 자, x도 2만큼 뒤로 두 칸.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자, 모든 적분이 0부터 1까지가 될 것이고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x 더하기 4 이렇게 묶이고 fx 적분. 얘가 우리가 원하는 계산 결과가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요거 계산하면 5x 괜찮지? 1, 2니까 10
그리고 fx는 9x 세제곱 9x제곱 플러스 3.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인데 계산이 너무 더러워. 자, 5를 밖으로 빼자고. 그러면 x 플러스 2. 3도 밖으로 빼자고. 그러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 요것만 적고는 우리가 원하는 정답 나온다. 해봤는데 나와 4분의 111인가 그럴 거야. 자, 여기까지 미적분 풀이 끝. 자, 28번 문제 보자. 그림과 같이 두 점을 초점으로 한대. 자, 여기 그림 보이지? 타원이 있대. 야, 초점도 금방 구할 수 있지 않아? C제곱은 16 빼기 10이 아니야? 4니까 얘는 2,0, 얘는 마이너스 2,0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점 2,3에서 타원에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하지. 그러면 여기 있는 L이라는 직선 보이잖아. 그렇지. 설마 위에 접점이 있는데? 어디 점이라고 써있어? 위에 점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x1, x, y1, y 생각하면 16분의 2x 그 다음에 12분의 3y 1.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은 이게 끝인 거지. 그 다음에 점 F를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이 있대. 자, 이 애를 얘기하는 거지. 평행이라 그랬어. 자, L이라고 한대. 이거 L이 아니구나. 자, 이렇게 이사분면에 타원이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겠대. 두 직선 F'Q와 L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대. 그래, 여기 보이잖아. 여기 R점이라는 거네. 그 다음에 L과 X축이 만나는 점을 S점이라고 한다. SR, 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게 문제죠. 자, 그런데 물론 바로 다이렉트로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초점을 지나는 직선 얘기가 나와. 100% 못 묻고 있는 얘기야. 성질이잖아. 그럼 타원의 성질이 뭔데? 길이의 합이 일정한데 그 일정한 것이 장축의 길이더라. 그러면 절편 한번 찾아보겠다. 얼마라는 거 알아? 4? 마이너스 4라는 거 알지? 그러니 문제에서는 큰 삼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작은 삼각형과 무슨 꼴 이룬다는 거 알아? 평행이다 보니까 무슨 꼴? 닮은 꼴. 괜찮지? 그럼 닮은 비만 똑바로 조사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둘의 길이 합은 8. 여기 길이는 초점 사이 거리니까 4. 그럼 작은 삼각형은 8 더하기 4 얼마? 10이라는 거 알지? 길이비 조사는 너무 쉽지 않아? 지금 여기 4칸 떨어져 있었지. 닮은 꼴 얘 몇 칸 떨어져 있는지 S의 X절편만 알면 되네. Y에다 0만 넣으면 되잖아. 8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2로부터 8까지 몇 칸 떨어져 있니? 10칸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길이비가 밑변의 길이비가 4대 10의 비율. 즉 2분의 5배로 확장시켜주면 되겠다. 정답 12 곱하기 2분의 5 30. 자, 29번 문제 같이 보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ABCD에 두 성분 AB와 CD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반원이 붙어있대. 그래, 그러니 이거 정사각형이구나. 그럼 길이 표기해. 읽어 나가자고. 자, AB 자 지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반지름 4구나. 체크해. 그지? 자, 두 반원이 붙어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도 중심이구나. 자, 이런 종이가 있다. 알았다. 계속 문제 읽어보자고. 호 AB의 3등분점 중 B에 가까운 점을 P라고 한다. 자, 호 AB를 몇 등분했다고? 3등분. 그럼 호의 길이는 원 얘기 나오면 중심 바탕으로 생각해야지. 중심각에 비례하잖아. 그럼 중심각도 정확하게 3등분 되어 있겠네. 그럼 몇십 도라는 것도 알아? 60도라는 것도 알지. 그래? 그럼 먼저 체크하자고. 자, 여기 몇십 도다? 60도다. 살짝 써주고 시작할게. 자, 호 CD를 2등분한대. 그럼 180도 2등분하니까 똑같은 이유로 90도, 90도라는 거 알겠지. 이걸 Q라고 하겠대. 자, 이 종이에서 AB와 CD를 접은 선으로 하여. 그러니 지금 여기 원판을 이렇게 꺾어 올렸다는 얘기야. 자, 두 점 PQ에서 A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GH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 그림 나와 있잖아. 지금 요거 반원이 여기 있고 꺾여 올린 거 모습 보이지? 여기 반원이 이렇게 꺾여 올린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럼 여기 P 있는 거 여기 P 있고 그 다음 여기 Q 있는 거 여기 Q 있네. 그리고 자, P에서 수선의 발 내린 것을 G라고 하고 Q에서 수선의 발 내린 걸 H라고 하겠다. 일단 문제 읽는 중이야. 자, 그 다음에 PG. 자, 얼굴에 나는 PG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야. 자, 여기 길이는 루트 3. 이쪽 길이는 얼마다? 2루트 3이라고 돼 있어. 높이비가 1대2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자, 두 평면 PCQ와 ABCD가 이루는 각 구하래. 자, PCQ가 뭔데? 자, 이 도형, 이 삼각형과 바닥 평면이 이루는 각 구하래.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 하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되겠냐? 교선. 그래서 각 평면 위로 수직 방향. 그것이 안 되면 차선책 정사형이 있겠지. 아, 정사형조차도 안 돼. 이제 남는 이제 어때 개노가다 순서상. 그러니까 먼저 이것부터 들어가. 옛날에 평면의 방정식이 있어서 법선 벡터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이미 빠진 지 한 100만 년 됐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고. 자, 이제 가봅시다. 그러면 뭔가 좀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그림 봐봐. 아, 그러면 교선을 만들기 위해서 평행 이동을 생각하면 되잖아. 밑바닥 평면 보면 얘가 높이가 루트 3인데 2 루트 3이야. 1대 2야. 그럼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아? 중점. 그럼 높이가 어떤 지점이야? P로부터 높이가 똑같은 지점이 되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거 어차피 평면 수선의 발달해서 평면 위에 있잖아. 그럼 대각선의 중점 잡으면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하지 뭐. 여긴 직사각형이 1대2로 닮은 꼴이란 거 알지 않아? 그럼 바꿔서 말하면 이래도 되겠네. 여기 중점이니까 M이라고 잡을게. 그럼 여기 만든 이 삼각형은 바닥 평면과 뭐하다는 걸 알 수 있어. 평행한 평면이라는 거지 뭐.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도 나왔네. PM이 뭐의 역할을 해? 교선의 역할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 평면 위 수선의 발 내리고. 아, 이건 평면 전체의 수직이잖아. 어차피 여기 삼각형도 바닥 평면과 평행인 거 알고 있지? 높이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평면 전체의 수직이니까 이 선은 평면 위에 있는 지금 이 직선과도 수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선에 대해서 얘 수직, 이 선에 대해서 얘 수직. 그러다 보니까 모두 수직인 교점을 갖는 두 직선을 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평면 자체가 얘와 수직이잖아. 그럼 밑변도 역시 얘와 수직이겠다. 왜? 삼각형 평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삼선 정리라고 하는 거잖아. 물론 이제 가장 활용 난이도가 높은 게 삼선 세 번째 정리기는 하지. 근데 거의 다 너희들이 삼선 세 번째가 거의 직관으로 해결을 해. 그럼 이쪽끼리 세타만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이거 볼래? 얘 높이는 2등분 했으니까 높이 루트 3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얘 지금 어때? 얘 빗변의 길이 아니면 밑변의 길이만 찾으면 사실은 여기 코사인 세타는 그냥 이미 끝나서 두 평면 이루는 각은. 근데 너 바보야? 입체 활용하고 싶어? 그렇게 잘 봐?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밑바닥 평면과 평행 평면이니까 밑바닥을 바탕으로 생각하자고. 자, 이제 해석하기 들어갈게. 그러면 A, B, C, D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럼 바닥 평면에 어차피 자, 참고로 이 직선은 바닥 평면과 평행해. 그러면 일단 위치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자, 여기 다시 전기도로 한번 돌아가 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4라는 거 알잖아. 여기 끼인각 60도야. 그러면 AB로부터 내가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긴 60도니까 2고 여기 높이는 2루트 3인 거 알지 않아? 그럼 그대로 꺾여 올린 점이니까 또 마찬가지야. P로부터 수선의 발 내리면 그냥 얘 길이와 똑같으니까 얘가 몇 루트 3인 거 알아. 2루트 3인 거 알잖아. 그래, 그럼 바닥 평면 전체 수직. 아까 했던 삼선 정리 생각해가지고 얘도 수직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러면 AB 평면 위에 지금 수선의 발 내린 것도 여기 높이 루트 3인 거 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수 있지 않아? 2 루트 3 높이 루트 3이니까 12 빼기 3 해봐. 9니까 밑변의 길이는 3이지 뭐. 그 다음에 여기가 2면 이쪽으로부터 2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그래? 그러면 AB, DC.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8짜리잖아. 8자 소관도 좋지 뭐.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라는 것도 알아. 요 그림 참고해서 보면 2라는 것도 알잖아. 그러면 8에서 여기 정확하게 2등분한 거에서 또 2등분. 그러면 여기 2칸. 그 다음 밑변으로는 몇 칸 갔다? 3칸. 그래, 그건 조금 같겠지 뭐. 그러니 요 P로부터 바닥 평면에 내리는 수선의 발 G라고 써있지만 그냥 편의상 P'이라고 적을게. 그게 덜 헷갈릴 것 같아. 그러면 Q점도 마찬가지 수선의 발. 이 H점의 위치도 한번 생각해보자. 방금 했던 거 복습. 바닥 평면을 향해서 무슨 발? 수선의 발. 그럼 삼선 정리 이용하면 이쪽도. 그럼 C로부터 꺾여 올린 거다 보니까 그대로 올린 거 얘 길이가 얼마야? 4? 이쪽으로도 4. 그럼 여기 4, 이쪽으로 4. 높이는 아까 전에 2루트 3이었잖아. 피타고라스. 16 빼기 4, 3, 12? 그럼 이쪽 길이 2주고. 그래? 그러면 상황은 이러네. 일단 나는 뭔지 몰라도 여기 높이 4다. 그래, 여기는 일단 4까지 갔네. 괜찮지? 그러면 여기는 Q로부터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Q'이라고 잡을게. 이게 이제 어때? 프린트에서 여기 시험지에서는 H라고 잡았어. 근데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 중점과 P점을 한 거잖아. 그럼 중점 투영을 했을 때 내렸을 때는 그럼 Q로부터 마찬가지잖아. 또 이쪽으로 중점 연결 정리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가 중점이 M'이 되지 않겠어? 내가 꼭 이렇게 해가지고 중점 연결 정리 2등분. 아이고, 잘 안 보이겠다. 이쪽으로 2등분, 빗변으로 2등분. 굳이 생각 안 해도 되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 2등분 되다 보니까 여기 높이도 얼마라는 거 알아? 2라는 거 알죠? 근데 이쪽 길이도 2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이 BC 평면과 그대로 평행하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자, 여기 파란색이야. 그러면 자, 얘가 얘야. 자, 그럼 Q로부터 수선의 발 내린 게 Q 프라임 아니야? 그럼 얘한테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 길이를 그냥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얼마인데 평행이니까 그대로 2라는 거 알잖아. 그럼 이쪽 밑변의 길이가 2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세타거든. 그럼 여기 길이가 2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빨리 직각삼각형 만들어. 세타 높이 루트 3 밑변이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 7. 그럼 코사인 세타 얼마야? 루트 7분의 2지고 제곱하면 7분의 4. 자, 문제에서 뭐래? OMR 카드에 적게 70배 하래. 정답은 40. 자, 마지막 30번 대망의 30번. 자, 좌표 평면에서 A점은 마이너스 3,1, B점은 0,1, C점은 1,0이 있대. 그래, 한번 그려주고 시작하자. 자, 우선은 조금 줄일게. 위를 보면서 쓰게. 뭐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자, 마이너스 3,1.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C는 1,0. 그러면 여기 A점, 여기 B점, 여기 C점 1 이렇게 잡을게. 두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정해진 A점인데 A로부터 P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돼 있어? 1. 그럼 P는 개 많겠지. 거리가 1로 유지하는데 얘 높이 X축으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잖아. A로부터 거리가 1로 지금 일정한 점들을 쳤지. 거리가. 그럼 뭐 떠오르냐? 원이 나와야 사람이지. 그럼 X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한번 딱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B점 정점이잖아. 0,2니까 헐 마찬가지네. X축에 접하지 뭐. 그지? 중심이 Y좌표가 2니까 말이야. 그래, 그럼 접하는 원 또 그려. 그런데 얘는 반지름이 1짜리고 얘는 2짜리인데 중심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보자고. 여긴 3, 1이다 보니까 루트 10이네.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 피타고라 정리 써봤더니 루트 10 맞지? 그러니 다행히 반지름 1 더하기 2, 3보다는 커.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 이거 망했다. 자, 너무 잘 그렸지. 자, 농담이야.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바탕으로 생각하자. AP와 OC 벡터를 내적하면 2루트 2보다 같거나 크대.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봐. 자, OC가 뭐니? 얘 아니야? 그 다음에 A를 시점으로 하고 P는 이거 아까 전에 원 위에 P였고 얘가 Q였잖아. 그러면 거리가, 자, 내적의 크기가 2분의 루트 2보다 커야 된대. 잘 봐. 내적은 크기 코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기준이 되는 곳으로부터 기준을 향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림자의 곱이야. 그러니까 정사형 곱으로 이해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니 A로부터 지금 보면 0,C가 크기가 1짜리잖아. OC가 크기가 1짜리야. 괜찮니? 자, 그림자 그냥 그대로 내려. 수선의 발 내리고. 마찬가지야. 그러니 얘는 일단 크기가 1인데 그림자의 길이가 1 곱하기 일단 거리가 2분의 루트 2보다 커야 되겠지. 자, 이제 좀 확대를 시키면서 가자. 그래서 자, 내가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린 게 이거야. 수선의 발 내린 게 이거야. 만약 이걸 수선의 발, 만약 이걸 수선의 발 내렸다고 해보자. 그럼 그림자의 길이가 이거잖아. 우선 잠깐. 참고로 두 벡터가 떨어져 있더라도 평행이 동시켜봐. 경사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림자의 길이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선생님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양 끝점을 수선의 발 내리면 알아서 그림자의 길이야 마찬가지로 평행하다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일단 기준을 X축으로 잡으면 얘 길이가 1이잖아. 1 곱하기고. 그러다 보니 1에다가 뭘 곱해? 자, 1에다가 자, 그림자를 곱했을 때 2분의 루트 2보다 같거나 커야 된대. 경계가 2분의 루트 2잖아. 그러니까 쌤이 이래도 되겠어? 반지름 1보다는 2분의 루트 2가 작겠지. 그래,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려면 P점은 바깥쪽에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얘가 반지름이 1이었잖아.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2야. 1대 1대 루트 2라서 여기가 몇 도야? 45도야. 그리고 P점의 자체는 반드시 이 보라 색깔 위에 있어야 되겠지. 안으로 들어가면 2분의 루트 2보다 작게 되겠지. 자, 우선 여기까지 그림은 이해했을 거라 생각해. 자, 그런데 AP 벡터와
AQ의 내적이 최대가 되기를 원한대. 자, Q는 어디 위를 돌고 있어? 이 원위를 돌고 있잖아. 그래, 쌤이 만약 AP를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AQ는 어떻게 있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선의 발 내리면 양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물론 자세히 이쪽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원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림자의 길이는 딥다 길어지네. 서로 같은 방향이면서.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가 되는 걸 찾는 거다? 최소가 되는 걸 찾아야 돼. 자, 그럼 최소가 되는 걸 찾아보자고. 그러면 우선 최소가 되는 것은 방향이 반대인 것이 존재해야 되겠지. 오케이, 말이.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래도 돼? 일단 A 시점인데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그럼 선생님 이번에는 이쪽 반대쪽 끝으로 한번 연장선 그어볼게. 그러다 보니까 Q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나아가다 보니 수선의 바람은 종점이 이렇게 그림자의 곱이 반대가 돼서 음수가 나온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러니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음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사실은 좀 더 따져봐야 되지만 우선 분위기상으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할게. 그러다 보니까 음의 값이 나오려면 자, 최소가 되도록 하는 두 점 PQ를 각각 P0, Q0라고 하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P0라고 잡고, 자, 그림자가 가장 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따지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이제 정사형을 설명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AP0가 자, 지금 문제 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럼 그림자가 가장 지금 AP0가 이쪽 방향이야. 그러면 가장 먼 데로 가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만약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에 뭐 할 때? 접할 때. 그러니까 이 직선으로부터 원에 접할 때 가장 반대편으로 멀리 나아가게 되겠지. 원에서 접선 얘기 나오면 뭘 지난다고 배웠어? 중심 지난다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Q0는 여기라는 거야. 자, 이제 글자 위에 있으니까 이 그림을 조금 옮기자. 살짝만 밑으로 내렸어.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야 돼. 자, 빨간색으로 연장선 할게. 얘와 평행하다. 그리고 이쪽에 Q0가 있다. 자, 지금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당연히 여기 길이는 2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럼 또 문제 계속 읽어보자. 선분 AP0 위로 위에 점 X가 있대. 선분이라 그랬으니까 AP0는 얘 위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BX 벡터와 BQ0의 내적이 1 이상이기를 원한대. 자,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 계속 한번 해보자. 얘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 BQ0가. 그렇지? 그런데 얘 길이가 2야. 그러면 BX니까 또 마찬가지로 뭐 내려봐? 정사형 내려봐. 그러면 자, 하나는 B잖아. 그럼 X는 어디 있다고? 요 선분 위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정사형이 됐을 때 1이려면 얘 역수인 자, B 시점으로의 X는 이쪽에 있어. 수선의 발 내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크기가 1 이상이 되려면 얘 역수인 2분의 1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 얘기는 할 수 있겠다. 자, X 프라임 일단 경계가 자, 수선의 발 내렸을 때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자, 물론 그러니까 여기 간격은 좀 더 남아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Q0X Q0로부터 X의 길이가 가장 어떨 때 길게 만들고 싶대. 둘이 평행하니까 수직거리 똑같잖아.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길이는 길어지겠지. 즉 수직거리로부터 자, X 자체는 길이가 멀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1 이상이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딱 길이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문제에서는 그거 길이 찾으라는 게 여기에 핵심 포인트 문제였던 거지. 자, 그러면 마무리는 자, 그럼 얘로부터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3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 자, 여기 딱 2분의 1 되는 지점.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길이 찾으시오. 요게 문제였던 거야. 자, 그러면 와, 요거 길이만 알면 되네. 두 직선 사이 거리. 어차피 평행한 두 직선이다 보니까 원 중심 지나는 거 알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 직선 0,2 지나는 거 알고 있잖아.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직선 여기 몇 도 이룬다고? 45도 이루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이쪽으로는 억각이니까 뭐 아니요 이쪽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어차피 이쪽으로 45도였으니까 이쪽으로도 45도 억각으로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중심 0,1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여기 원의 중심 마이너스 3,1로부터 그렇지? 왜? 어차피 평행 두 직선은 어디든 다 거리가 다 똑같잖아. 그래서 직방 세울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중심 마이너스 3,1 점과 직선 사이 거리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퀄 루트 2. 자 마이너스 2다 보니까 4.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라는 것도 알아. 2 루트 2라는 것도 알지. 되지? 그러면 피타고라 정리 쓰면 4, 2, 8 플러스 4분의 9. 자 루트를 안 씌워도 되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4분의 41. 자 정답은 45.